제 돈 중에 제일 큰 액수가 주식에 있었던 때가 넥슨 주식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. 상장하기 전이었는데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넥슨 주식을 인제 사게 된 거죠. 사게 됐는데 되게 쌌어요. 뭐 그때 당시에 상장 예상 가격의 3분의 1, 4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인제 그걸 사고 한 6 개월, 8 개월 뒤에 상장을 했죠. 일본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다음에 당연히 상한가를 막 치고 그랬어요. 그 당시에는 음 뭐 하루에 등락폭이 1억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적을 때는 몇 천만 원이었고, 그래서 인제 하루 종일 이 주식만 보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생각해 보면 하루에 그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에 집중이 잘 안 되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동료였던 뭐 팀장님들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식을 같이 받았던 팀장님들도 저희 인제 항상 뭐 모이면 주식 얘기만 하고 그랬거든요.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였죠. 이게 그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면, 물론 그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제 돈을 많이 번 상태였어요. 왜냐하면 상장 전 주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, 그렇게 1 억씩 왔다 갔다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일본이 상한,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25%, 25%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었거든요, 상한폭이. 거기다가 인제 환율까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환율이 1,400 원대일 때예요. 환율까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어 가지고 여튼 등락폭이 엄청 심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그날 하루의 제 기분은 그 주식에 이게 막 좌우지되는 거예요. 제가 원래도 제가 되게 자존감도 높고 제 삶에는 제가 딱 중심인 사람인데, 이런 감정들이 계속 뭔가 그런 걸로 휘둘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주식을 다 팔진 않았어요. 그때 일부만, 초반에 일부 쪼끔 팔고 한 15% 20% 정도 팔고, 그다음에는 제가 인제 그 이후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, 그 창업했을 때 쪼끔씩 팔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나눠서 팔아 가지고 한 6년 7년 안에는 다 팔았는데, 뭐 지금 환율은 되게, 그 당시에도 환율이 한 1,100 원대? 그래도 넥슨 주식이 꽤 올라 가지고 괜찮게 팔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판 가격에서도 넥슨 주식은 한 2-3배 올랐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주식은 전혀 안 맞는 사람. 제가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. 관심도 많고, 사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런 관심이 참 많은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인제 안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보다 더 어릴 때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한 게 21살 때거든요. 그 당시에 인제 제가 만나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. "요즘 IT가 붐인데 IT 업계 중에 뭐가 좋냐?" 제가 또 게임 회사다 보니까. 그래서 인제 NHN, NC 뭐 이런 데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여자친구네 아버님도 2억 정도가 들어갔고, 저도 그냥 하는 김에 그때 한 1,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. 글쎄 한 20% 정도의 이익을 봤는데, 그때 인제 그 아버님께서는 20%면 벌써 4천만 원이죠. 근데 저는 1,000만 원이니까 20%라고 해도 그게 크지 않은 금액인 거예요. 몇십만 원, 그 정도 수준이라. 근데 그 당시에 막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, 어 그때는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. 저는 회사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벌써 한 23년 전이니까. 예. 근데 그때 형들이나 누나들을 봤을 때 제 막내였거든요. 그래서 아 막 한참 오르고 있으니까 '주식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려고 저러지?'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.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. '주식도 안 하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?' 이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고, 제가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주식을 했습니다. 근데 초반에는 사실 좀 잘 아는 회사가 좀 좋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주였는데, 근데 이게 항상 차트 보다 보면 다들 아마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텐데 막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그럼 뭐 보면은 내가 아까 저기 들어갔으면 10%는 먹을 수 있는데 하루 만에.' 막 이런 생각들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주식에 인제 들어가게 됩니다. 모르는 주식에 들어갔잖아요. 떨어지거나 오르나 이런 것들 사실 그 리포트를 봐도요, 잘 몰라요.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잡주라고 하죠. 뭐 되게 뭐 잘 이름도 모르는 건설 회사 같은 데도 들어가고, 하여튼 뭐 그렇게 주식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인제 잃었어요.
원금에서도 잃었고 그래서 그 원금을 만회하려고 미수금에 제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. 미수금에 손을 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가 그 주식을 투자했던 1,000만 원이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한 1,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었는데 거의 다 까먹고 한 200, 300 남았나? 그러고 인제 1년 만에 털었거든요.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진짜 큰돈으로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되게 큰돈이었어요. 막 모아 놓은 돈 거의 다를 잃었으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나중에 돈이 생길 때는 그래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멘탈이 생겼죠. 비트코인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. 지금도 뭐 1억 5천 까지 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창업했을 때 아까 말했던 2014 년도 그때 인제 회사를 설립한 회사 이름이 코쿤비트예요. 코쿤비트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한참 확 뜰 때였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트를 넣자. 비트가 약간 뭐 숨쉬는 느낌도 이기도 해서 뭔가 이름이 좋아 가지고 어 제 법인에 그 코쿤비트라는 이름에 비트를 넣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 초기 투자 금액이 5억 이었단 말이에요.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코인이 한 50만 원, 60만 원 할 때였어요. 뭐 50만 원이라고 치고 그 당시에 5억을 제가 사업을 안 하고 코인을 그냥 샀으면 지금이 1억 5천 정도 되니까 한 300배 정도 되네요. 그럼 5억이면 1,500억인 건데 모르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사업 안 하고 그냥 코인을 샀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죠. 요즘에도 인스타나 뭐 뉴스 진짜 많이 올라와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뭐 5년 전에 뭐 어떤 주식을 샀으면 아니면 뭐 코인을 샀으면 부동산을 샀으면 예금을 했으면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라오잖아요. 얼마씩 올랐다. 저는 이런 거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미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유혹에 뭐 전 40이 넘었으니까 불혹이 됐으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죠. 저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'나도 주식 투자해 볼까?'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 아니면 뭐 그냥 가게, 음식 가게를 해서 성공한 사람 혹은 뭐 연예인이 뭐 돈 번 얘기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남 얘기라고 흘려 들어요. '나도 혹시?'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. 저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 만하니까 벌었고 '나는 그런 운이 없다.' 어쨌든 이게 실력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운의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보면 그리고 나라 정책이 혹은 기업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모르는 상황에서 뭐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뭐 나라에서 좋게 만든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안정적으로 되면 되게 그때는 뭐 투자해 갖고 뭐 예를 들어 배당주나 이런 걸 쪼끔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. 오히려 그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나는 어쨌든 근로소득으로 물론 주식으로 번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근로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넥슨 주식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저는 그런 걸로 돈 버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노력해서 좌우지할 수 있는 거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하나 샀어. 그러면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길 바라야 되거든요. 근데 나는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? 그게 저는 인제 좀 차라리 제가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사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사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.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인센도 받고 뭐 주식도 오르고 이런 건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요. 근데 다른 회사까지 내가 걱정할 정도의 여력은 제 마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막 "큰돈 벌었네. 얼마 벌었네." 이런 얘기도 사실 근데 진짜로 주변에서 보면은 잃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저는 개발 직군이라 이 개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 방에 있는 직업이어서 좀 사실 다를 수 있죠.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한 방의 기회가 없어서 더 이런 뭐 투자나 이런 것들에 눈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한참 한때 유행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. 파이어족. 파이어족들 뭐 파이어가 돼 가지고 뭐 어디 ETF에 얼마 넣고 뭐 넣어 가지고 뭐 자산을 이렇게 막 뭐 늘리고 생활한다. 뭐 이런 게 한참 유행했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투자금을 넣어 놓고 이게 오르든 내리든 내 생활에
혹은 내 기분이 영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면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저같이 인제 되게 집중형, 뭔가 하나에 꽂히면 막 열심히 하는, 그리고 열심히 보는 이런 성격은 이 투자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인제 단타 매매 위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, 제가 아마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고 어렸을 때. 여튼 저의 성격에는 이거에 안 맞다. 차라리 내 가치를 올리는 일에, 뭐 사실 그 뻔한 얘기긴 한데, 내 가치를 올리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, 사실 진짜로 그 주식을 하는 어릴 때 21살 때 그 1년 동안 정말 그림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었어요. 관심이 딴 데 있다 보니까 사실 그림은 인제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정도로만 했고, 그 당시에는 막 노력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, 오히려 주식에 꽂혀 가지고. 전 그래서 지금 있는 돈들도 다 그냥 예금할 거예요. 예금하고 뭐 집은 어떤 형태로든 살긴 할 건데, 집으로도 투자할 생각은 사실 없고요. 그리고 예금을 하는 것도 사실 뭐 요즘에 금리 보면 한 2%대 뭐 이 정도 되는데, 이게 물가 상승률 방어도 사실 안 되긴 하거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 주잖아요.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. 그냥 제가 주식 어렸을 때 했을 때 느낌은 '본전 지금 했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을 되게 꽤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, 이 상태 본전 이상은 쪼끔 이상은 하는 그런 상태가 저는 그냥 만족스럽습니다. 남들이 돈 많이 이 주식으로 많이 번다고 해도, 저는 아마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투자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답이 없잖아요. 지금 버는 돈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든 불리려고 그 한참 막 주식 뭐 부동산 이렇게 붐이 불고 뭐 이랬던 것 같긴 한데,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. 근데 지금 현재 현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뭐 구조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공감도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"주식이나 코인 하지 말아라."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, 몇 년 전부터는 안 해요. '아 이게 진짜 근로소득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 그런 잔소리는 안 하고,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.